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 교수, 날씨가 어제보다 분명히 바람은 덜 부는데요. 여전히 쌀쌀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어제보다 있고요. 더 추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어제는 바깥에 있으면 네네.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오늘은 1분 이상 있게 되면 바로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건물 안으로 어디론가는 찾아 들어가야겠다. 담배를 끊으세요. 그게 아니라 담배. 어저께 이제 보통 담배를 피거나 이럴 때 밖에 나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오늘은 그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먹든가 아니면 이러면서 편의점 매출 커피를 먹든가 내가 관심에서 쥐었던 제목 맥널티 맥너티 이름도 까먹었네. 예, 아니면은 그 편의점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관심주에 뺀 다음에 음봉 이틀 오늘 3% 4%나 빠지는 거 봐. 네네. 역시 내 관심하면 들고 날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담배 끊어야 돼요. 네네. 내가 오늘 이 직전에 우리 또 좋아하시는 형님 나왔거든요. 네. 우리 마형님. 네. 내가 마형님 나오자마자 네. 올해는 끊으셔야죠. 네. 그랬더니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또 담배 피러 가시더라고 추운데. 마영님은 항상 외롭게 담배를 피고 계시죠. 외롭게. 근데 시장이 좀 너무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네. 중국에서 GDP 나온 다음에요. 중국이 3% 올랐죠. 3몇 % 올랐죠. 네. 유럽도 다 올랐고 미국의 시작은 뭐 150포인트 훅 올라갔거든요. 네. 선물도 250포인트 올라갔는데 실적가대비 쭉 내려가면서 좀 마감됐어요. 그럼 네. 막판에 하락보도 했지만 물론 다우나 S&P 플러스 났고 나스닥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 났지만 그래도 시장은 시작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끝났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벌써 외국인 800억 가까이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약간 썰렁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90분 동안, 120분 동안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그 거래소는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8억 그 매수가 오히려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4,400계약 정도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심리가 무너져서 그럴까요?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가 마이너스 5%, LS 마이너스 4%. 어디요? SK. SK그룹은 전부 다 안 돼. 포스코가 또 3% 빠져서 16만 원대까지 내려갔죠. 포스코도 신저가가 15만 8,500원인데 지금 종가상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철강주 다 내려가고 있고 자동차도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체적인 하락.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또한 신저가 갱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또한 그동안에 이제 잘 버텨줬던 화학주들조차도 지금 뭐 LG화학부터 시작해서 롯데케미칼 모두 다 하락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이 또한 이 통신 쪽에서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신저가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건설주도 역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깊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제약주 일부만 살아서 움직이는 셀티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부강약품 같은 그러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보고서가 나와요.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가능성이 있다. 종근당 같은 경우도 에러 규모를 밝히지 않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러에 대한 규모 없이도 급등을 했었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3등주 섹터에서에 대한 급등이 순환매에 대한 흐름이 돌아가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거래소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보게 되면은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전부 다 이제 저가 경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은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한다라면은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정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3% 상승에 대한 쪽이 나타났었고 오늘도 지금 지금 보게 되면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0.5% 출발을 해갖고 지금 플러스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진입이 돼 있는 모습이고 위안화는 0.026% 평가 절상이 됐거든요. 고시환율은 절상됐습니다만은 뭐 위안화 움직임에 대한 쪽은 그렇게까지 뭐 편동성에 대한 쪽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등, 유럽 반등, 미국 시장은 약보합.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이제 유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지 못해서 때문인데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좀 깜짝 놀란 게 있네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 중마고우란 말 있잖아요. 중마고우. 자기 친구 중에 상장사 오너 있어? 상장사 오너요? 없습니다. 상장사 다니는 애는 있지?
많죠. 자기 동생. 근데 아니 동생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다 대부분 상장사 다니고 네. 있죠. 저는 상장사 오너가 제 친구가 네. 아주 친한 애는 한 명 있고요. 네. 조금 친한 애는 3명 있어요. 그리고 조금 친한 5명 있네. 네네. 우연하게도 제약회사에 제가 4명 있어요. 예? 근데 네네. 몰라 깜짝 놀랐는데 네. 그 회사가 지금 주가 조금 올라가는데 없어. 근데 그 회사가 언제 보니까 자회사를 상장했네. 네네. 근데 그 회사가 아니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데 그 상장이 유지되는 게 없어? 하루에 5주, 6주, 빵주 이렇게 되는 상장이 유지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죠. 그래요? 한 번에 이거 몰아서 이상하네. 하면 됩니다. 자전 돌리지 그래서 자전 돌리잖아요. 그래요? 네네. 야 대박이네. 이게 얼마 올랐냐면 이거 주식만 하면 당연히 100%니까 안 되는데요. 네. 이번 달에만 100% 올랐네요. 이번 달에만. 대박이다 대박. 근데 거래가 뭐 오늘 3주, 2주, 5주.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 그러니까 바닥권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러니까 1등주인 아직까지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있고, 한미약품이 그 지금 1등주로서 지금 뭐 이렇게 더디게 지금 네. 그 흐름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2등주였던 뭐 녹십자, 그다음에 네.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소시오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밑에 있는 3등주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강약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명문제약, CMG제약 뭐 부터 시작해서 네. 이 3등주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안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오늘 세게 나타난다라는 거. 중해제약은 어디로 없었어? 네? 중해제약은 중해제약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없었어? JW라고 앞에 붙어갔고요. JW, 중해신약, 중해제약, 그다음에 중해제약이 오리지널이죠. 네네. 이거는 제 친구가 아니라 제 1년 후배 친한 후배가 여기 가 있거든요. 네네. 그 자금 쪽 하고 있는데 이거는 JW 중해제약. 이게 저기 있는 건 다 저기 스팀과 다 있는 건데. 네네. 맞죠? 네네. 이건 별로 안 올랐네. 네. 아, 근데 제가 아는 회사 많이 올랐네, 이거.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네. 제가 이제 그 중망고우죠. 네. 그 오너 중에 하나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주가만 오를 때 있었어요. 네. 그때도 뭐 바이오 그런 얘기 나왔을 텐데요. 그때 나왔을 텐데. 막 엄청 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네. 회사가. 네. 그래서 왜 오르냐 봤더니, 미국에 무슨 자기가 출장이 있어요. 네. 투자하라 그래서. 네. 했다가 아버님한테 혼나고 2년 만에 개박살 나고 아버지한테 욕 먹고 욕먹고 너 경영 수업 다시 해야겠다. 너 사죄 안 시켜주고 이렇게 욕까지 바가지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 상당수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 갖고 네. 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은 지금은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미약품이나 뭐 셀트리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다니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문이 아닌데.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오버슈팅 구간.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네. 오버시팅 그런 거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라고 해서 다른 B, C, D 다른 주식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주식이 간에 지금 시장은 저는 시장의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얘기하고 김성환 장에는 콤빅션 있잖아요. 네. 확신이 없으면 주식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제약회사도 어떻게 알아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한미약품 연구소에 있고 거기서 계약하는 사람은 알지 영업직이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알 수가 없죠. 알면 큰일 나죠, 오히려 또.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 하여튼 확진 있는 주식 위주로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관련된 더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보다는 또 오늘도 초대 손님 모시고 네네. 얘기하고 나서 다른 이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전략입니다. 마켓 이슈 전략의 주인공 누군지 이 교수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청주대에서 강의 오픈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 네.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머리스타일도 아닌 교수 같네. 네. 세웠죠. 세웠어요? 네. 아, 시장도 어려운데 강의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너무 추워서 재미없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추워갖고 좀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춥다고 뭐 밖에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어떤 종목을 뭐 단타로 매매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네.
좀 들고 가면 작년에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단타 돌린 것보다 종목 하나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나는 네,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요. 네. 그런 쪽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스펙 그럼 어떤 주로 커리큘럼이요? 강의하세요? 커리큘럼 어떤 걸 주로 강의하세요? 일단은 중장기로 기본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있고요. 보조지표도 문제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 보조지표를 근데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 네. 그런 부분 교육하고 있죠. 네. 오늘 잠깐 메인 주제로 들어갈 텐데요. 네. 저는 뭐 여기서도 얘기했고 딱한 점은 얘기했고 제가 뒷사민 주식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아직까지도 3달째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게 있어. OLED. OLED에 대해서 의견 한번 확실하게 주신다면서요. 네, OLED 해갖고 네. 분석을 다 해봤어요. 네. 일단은 주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회사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몇 개인가 확인해봤더니 40개가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OLED 관련주가 한 3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적이라든가 주가를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만한 종목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 다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AP 시스템, 비아트론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OLED 시장이 향후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지금이라도 좀 탑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OLED 패널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요, 네.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경합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LCD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CD는? 네. 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얼마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술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 OLED 관련주다, OLE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OLED 패널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격차가 3년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역시 아직까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아직 개화는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패널 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태블릿 PC라든가 모바일이 성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결국은 TV 쪽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SUHD TV죠. 그러다 보니까 OLED 시기는 아직은 조금 늦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이제 올해나 내년 정도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미리 먼저 얘기를 해드리지만 가격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TV 쪽으로 방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LCD 쪽의 격차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LCD 쪽에는요? 네, LCD 쪽에는 격차가 거의 없고 OLED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소형 OLED 패널은 국내가 아직은 확실하게 좀 잡고 있는 그리고 양산이나 수율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대형 쪽으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CD와 OLED 비교를 당연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까지 TFT LCD의 경우는 이 백라인 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알고 있는 LED가 OLED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OLED 한 축으로 알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이 백라이트 유닛 네. 몇 년째 수십 년째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없어요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LED는 백라인 윤이 있어요. 네. 근데 OLED부터 이 백라인 윤이 없는 겁니다. 그거 만드는 애들 다 집에 가는 거야? 가야겠죠. 근데 물론 간다기보다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별별 없어져 있는 거. 아니 왜냐면 아직까지도 OLED가 비싸니까. 네, 네. 그죠? 가격이 LED는 싸니까 이걸 쓰는 거니까. 네네. 그 차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OLED가 그런 만큼 백라인 유닛이 없기 때문에 네. 얇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이 OLED부터 실질적으로 플렉서블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휘어지는 거. 네. 네. 왜냐면 그전에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는데 불구하고 OLED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왼쪽에서는 LCD와 또 LG OLED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LG OLED 같은 경우는 W가 붙습니다.
그게 화이트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RGB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레드, 블루, 네. 그다음에 그린 네. 이게 붙어갖고 RGB라고 얘기를 하는데 OLED LG에서 만든 OLED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LE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기존의 방식 RGB, OLED가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이제 WOLED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좀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삼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LCD 쪽으로 결정을 할지 OLED 쪽으로 결정을 할지 방향을 아직 정확하게 선정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은요? 네. 거기에다가 예전에 WOLED를 그거는 OLED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괜찮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접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백색 쪽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네.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제조 원가의 차이겠죠. 아까 전처럼 뭐 LCD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차이를 얘기를 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조원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게 그 OLED와 LCD 제조원가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6%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근데 재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1%밖에 제조원가가 LCD와 OLED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올해를 아마 OLED가 실질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 중국 추격도 무섭겠지만 네네. 지금 또 반값 TV 얘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GM G. 죄송합니다. G. 그래서 그쪽도 LCD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향후 성장성 있는 당연히 OLED 쪽으로 접근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투자를 계획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한중일 쪽에서 여전히 뭐 막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인데 중소형 패널은 역시 한국이 좀 선점을 하고 있는데 대형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 쪽에서 LCD를 키우고는 있지만 곧 2018년 이후부터는 OLED 양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이런 이슈는 2017년 내년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도 네. 물론 하고 있지만 그냥 LCD, LED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면은 반도체까지 엮여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순수 OLED 쪽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확인을 해보게 되고 실적까지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건 FSA가 지금은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다시 말. 상태지만 종목 뭐야? 이름이? SFA요. S. FA. SFA. 네. SFA. 네.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 실적도 괜찮아집니다. 물론 많이 좀 올라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어제 오늘 해갖고 테라세미코민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100%. 말.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반도체 쪽을 또 하게 되면요, 네. 태양광 쪽으로 또 엮여요. 그렇겠죠. 그래서 SK시솔믹스가 실질적으로 태양광 매출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주 쭉 화면 2페이지 보여주셨잖아요. 총 4페이지가 돼요. 총 4페이지인데. 네. 그래도 여기서 뭐 추천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 있어요? 전 솔직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관심이 전혀 모르니까. 예. 일단은 여전히 AP? AP 시스템은 제가 보기엔 너무 올라갔다라고 보고 그래요? SFA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SAP는 공장 자동화로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SAP. 물류 쪽이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좀 작은 종목 요즘에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형 100%짜리 안 돼. 1등주는 많이 올라갔고 100%짜리는 안 된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응. S 네. N U
SNU? 네. SNU. 이게 정말 상장할 때는 정말 이거 증거금 100%니까 못 들으신 걸로 하겠고요. 자, 이승훈 교수는 OLED 이런 장비, 소재 이런 이번에 그러니까 OLED는 사실은 지금 뭐 대대적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밀려서 중국이 이제 LCD를 대규모로 투자를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 그러니까 LCD가 이제 구형 기술이고 OLED가 뭐 더 나은 기술이냐. 물론 네. OLED는 다르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백라이트 유닛이 없고 그 자체 발광을 하고.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그 삼성이 왜 이번에 2016 CES에서 그 OLED TV 쪽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삼성은 RGB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RGB 방식은 아직까지 대용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용 TV로. 네네. 네. LG 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재작년인가? 네네. 그 LG한테 한 방을 먹었던 게 뭐였냐면 이 WOLED라는 게 뭐냐면 LG는 그 RGB 구현을 안 했어요. 그냥 백색 OLED 하나만 만들었어요. 보여준 게. 거기에다가 네. 필터를 꼈어요. 네. 그래갖고 빨간색, 파란색 이거를 갖다가 필터를 껴갖고 조합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색감이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LG가 훨씬 더 이제 잘 만든 그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얘기 때문에 있었는데 네. OLED가 이제 대형화 갔을 때 과연 단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 수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이 아직도 퀘스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LCD 섹터에서 밀고 있는 거는 뭐냐면 퀀텀 닷 디스플레이. 이게 말만 들으면은 차차 세대의 마치 기술 같은데 사실 네. 이게 아니라 이 LCD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그 뒤에다가 그 백시트를 낀 거예요. 작년만 얘기했잖아요. 그 퀀텀 닷 TV가 바로 LCD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LCD에다가 그냥 퀀텀 닷 이 시트만 끼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으로 여전히 삼성은 대형 쪽은 이 퀀텀 닷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OLED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기술이 글로 가야 돼서 간다라기보다는 중국이 워낙 LCD를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OLED에 대한 투자가 좀 들어갔고 지금 시장에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OLED가 좀 선점이 된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OLED 쪽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고 장비에 대한 쪽은 있는데 실적과 수주에 비해서 앞으로 나올 물량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래요? LCD도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거고 네네. 그 기술로만 치면은 PDP가 제일 좋았죠. 네네. PDP가 좋았는데 PDP는 결국에는 그 단가를 못 맞추니까 결국에는 집에 갔잖아. 다 집에 갔잖아. 깔끔하게 집에 보냈잖아. PDP는. 삼성 전관 이름 바꿔서 SDI. 근데 SDI조차도 이제 PDP 안 만든다라고 그러고. 그렇죠. PDP가 분명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에는 단가를 못 맞추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OLED는 좋긴 테레비 키는데 오래 걸렸지. 그렇죠. 근데 네. 색감은 좋았잖아요, 제일. 색깔? 네. 옆에서 보면 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써봤거든,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 각각의 이제 기술 진영에 대한 개발에 대한 쪽이 어떻게 되느냐 쪽이겠고 전기 중요한 먹는 하마였지 거는 또 전기 먹는 하마. 이제 최근에 그 LG 전자에서 내놓은 냉장고 보셨나요? LG 냉장고 LG에서 이번 CES에서 전시된 냉장고를 보게 되면 네, 좋아요. 그 냉장고 앞에 엄청난 큰 패널을 놓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인터넷도 되고 어떤 뭐 시세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생활 정보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단가를 맞출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네. 중국은 그 패널 단가를 이제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OLED는 좀 많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도 하나 코멘트 드리면 저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전 뒷싸기 때문에. 네네. 뒷싸라는 것보다 저는 주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 네. 제가 뒷싸는 한.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전 OLED가 잘 몰라요. 참고로 저희 화면은 LED거든 지금 이게 OLED가 아닌데 문제는 이거죠. 중국이 뭐 돈이 있건 없건 난 모르겠고 갑자기 시진핑이 이번에 해갖고 이제부터는 OLED다 그러면 막상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중국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한국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잘 만들자 그러면 만들 수 있냐 이거지. 네. 못 만들 거란 얘기지 이게. 그잖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신사동 호랭이 같은데 500명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만들자. 못 만들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그런 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 혼자 생각이니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모르겠고요. 다음 코너. 다음 이쯤 뭐 할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요즘에 계속 전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한전이 오늘도 오르나? 한전이 어저께 사상 최고 전기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원래는 유가가 저유가가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네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2015년 10월부터 네. 어제까지 네. 나온 뉴스를 좀 쭉 지켜보게 되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 소비가 사상 최대의 투자 몰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저유가에도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 팽창, 글로벌 투자은행 신재생 에너지 투자 러시, 유가 하락에도 미국 태양광 산업 쨍한가다. 그다음에 일경 사천조 시장 신에너지 혁명 쨍 이런 얘기를 쨍쨍. 했고요. 계속적으로 그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어갖고 네. 이 이슈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하나의 신재생을 나눠버린 거예요. 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네네.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의 이슈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화석연료에서 우리가 지금 평생 이용할 수 있는, 평생이 아니죠. 네. 영원이죠. 네. 햇빛이라든가 물, 지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네. 에너지로 바뀌어서 적용을 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소에너지 연료 전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 풍력, 수력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종류의 총 특성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네. 풍력도 이제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네. 근데 이따가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제일 또 관심 있게 보는 거 네.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에너지가 어떤 게 있고 그 안에서 특징, 네. 뭐 장단점 같은 경우는 다 물론 있겠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앞으로 지어질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향후에 성장 이 신재생 에너지로요. 그 다음에 전력을 또 다른 전력을 화석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겠죠.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에너지 시장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면 2014년 전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이게 이제 2014년부터 1년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네. 2016년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핑계대는 거죠, 드리고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에너지에서 결국은 어느 쪽이 가장 발전을 할 것이냐. 네. 결국은 또 아시아더라고요. 또. 네. 네. 기본적으로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네.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물론 그 안에서 돈 투자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아시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설치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육상 풍력이 역시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아직 네. 뭐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올 한 해도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뭐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육상에 대한 육상 풍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대규모 발전소, 소규모 발전소 이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2014년에요. 전 에너지 중에 4.08%를 네. 차지한 게 신재생 에너지로 차지했어요. 10몇 프로요? 4.08. 4몇 프로? 네. 네. 이 4%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그렇죠. 막대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보급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네네. 재밌는 게 역시 폐기물이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뭐 증감률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풍력이나 수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수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뭄.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진감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바이오 쪽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태양광의 성장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의외로 또 성장률이 꽤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거는 이거예요. 연료전지. 이제부터 진짜네. 네. 관심 있는 거. 네, 예. 제일 관심 있는 게 연료전지 시장인데, 네. 그 다음 거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왜냐면, 이거 뭐야? 왜 속여 사람을? 연료전지 시장 안에서 네. 왜 연료 시장에 저는 좀 관심이 있냐면요. 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거의 없어요. 질소산화물이 나쁜 건데. 네. 네. 그 다음에 황산화물 배출량도 거의 없습니다. 네. 소음도 낮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이다 보니까요. 대규모 도시에서 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상암동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발전소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연료전지 발전소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두산이나 혹은 네. 포스코 쪽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라든가 삼성 네. 전기도 역시 뭐 포함되고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도 역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성장성도 굉장히 좀 큽니다. 5년 만에 거의 뭐 4배에 가까운 5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2023년까지는 네. 또 5년이죠. 거의 뭐 7, 8배의 성장이 또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국내 연료 전지 시장인데 1조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1조가요? 네. 이 시장에 1조가 좀 넘어갔고요. 만약에 이런 동일한 상승률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0조 가까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만으로 보게 되면 물론 태양광도 있고 바이오매스도 있고 네네네네. 그렇겠지만 연료전지의 성장성이 좀 많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약간 종목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먹겠다면 우리 손대장 교수님이 인기가 대단하셔요. FOMC 의장님이 이분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수요일 날은 또 손대상 교수, 목요일 날은 김성원 과장, 금요일 날은 김정희 위원회 하는데 이분들 방송은 무조건 본방사수 하신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대박. 준비를 일주일 동안 이준비만 해요. 진짜로? 진짜예요. 이걸 사장님이 아셔야 이거 돼요. 일주일 이거 준비해요. 원래 그 진짜로? 다른 방송 가면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네. 이 준비는 진짜 일주일 내내. 제안 안 하면 나한테 욕 바가지를 먹으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 팀장님, 채널 K 팀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좀 해. 이거 출연이라도 올려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준비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특히 지난번에 한 거 있잖아요. 연간 그런 거 일정 상반기한 거. 그쵸. 사실 제가 오늘 할 게 없어 그거 써먹었다. 잘하셨어요. 오늘 방송에 써먹었어. 하반기는 이제 6월 말에. 그래요? 네. 전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반만 썼지. 또 그 중에서. 아. 근데 관련 주식은 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산이 또 신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뭐야? 두산. 나 두산 싫어. 근데 별로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대신 포스코 쪽. 포스코 스코피 에너지. 싫은데 나? 그러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 아니면 현대 쪽이랑 삼성 쪽에서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주가만 보게 되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네. 관련주로는 뭐 포스코, 그다음에 두산, 삼성, 네네. 그다음에 현대 네. 이 정도. 근데요. 잠깐만요. 마지막 본내기 치기 전에. 오늘, 손 대장님 인기가 대단하죠? 네고시에이터님이, 손 교수님, 서울 시내 2016 공개 강의 없나요? 있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진짜? 주에 이거 잘못 물어보셨네. 나 이런 저도 거 홍보 안 준비 해줬는데. 없었는데. 저도 이걸 깜빡하고 왔었는데. 이거 짜고 치는 거 절대 아닌데. 짜고 치는 거가 아닌데 저 이거 누구시죠? 어떻게 되지? 일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네, 동부. 저기서 안 된다? 여의도. 여기도? 네. 진짜? 여의도 동부증권 7층. 어. 동부증권에 상관없는 거지, 이거? 관심이 없는. 동부증권이라서 그러니까 자리만 빌린 거죠? 네. 다른 증권에서 관계되면 우리 추천, 홍보도 안 해줘. 자리만. 자리만? 네. 자리만. 몇 시야, 몇 시? 2시에서 4시요.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누가 가니? 날씨가 저 걱정이에요. 여의도 동부증권이랑 아무런 상관없답니다, 피디님.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동부증권 아무 상관없고. 2시부터 4시 무료? 무료해야죠. 참, 뭐로 돈 먹고 사는지 내가 다 걱정돼. 저도 이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셔갖고. 아, 진짜로? 네. 제가 해달라면 안 해주는데, 홍보를. 그러니까요. 동부증권, 서울의 동부증권 여의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도를 칠 건데 오늘 시장에 큰 재미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몇 개 좀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내용을 보게 아, 되면 잠깐 요거 이제 네네. 준비해놨으니까 좀 먼저 보겠는데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보신 거 저기 있잖아요. 공포지수. 공포직스 빅스 빅스 지수 있죠. 그래서 20 넘으면 큰일 나고, 뭐 30, 40 넘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한때 보면 공포지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이거 하면 또 우리 또 깔끔하게 벌써 잡아주시는데, 잘 보세요. 이 파란 거가 WTI입니다. WTI. 그래서 이게 이 1996년부터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 금요일까지인데요. 이게 130, 140 갔었잖아요. 네네. 유가가 한때요. 그리고 2014년, 14년에도 100달러 넘었었잖아요. 그리고 요때 150달러 갔을 때, 이제 그 리만 사태 직전이었는데요. 그 200달러 간다고 골드만삭스 얘기했을 때예요. 그죠? 근데 초록색은요. 초록색은 이게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 근데 이거 오늘 CNBC 얘기가 또 누가 또 조사하는 놈이 있는데 공포지수는 20만 넘어도 꽤 높다 그러거든요. 공포지수가 아무나 근거도 없지. 같은 숫자입니다. 숫자 대 숫자예요. 공포지수가 유가보다 비쌀 때 그게 2009년 3월에 한 번 있었다 그럽니다. 3월에. 그 다음부터 주가는 급반등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되지는 않았어요. 되지는 않았는데 유가가 28달러 9센트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갔었는데요. WTI가 26포인트를 갔어요. 가까스로 겨우 못 갔는데 이게 조만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 근거 있다?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예,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그 Fear and Greed, 그 지금 CNN에서 얘기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이걸 보게 되면 지금 10일. 네. 얘네들도 자기 나름대로 지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도 거의 이제 그제께가 이제 10이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10일까지 다시 약간 올라와서 10일로 이제 반등이 됐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구간에 대한 쪽에 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심리가 네. 극단적인 구간에 가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중국발 경기 공황에 대한 우려가 부풀려져 있다라는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IMF가 온다. 네. 근데 이거는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른 기사에서 보게 되면 5년 후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5년 후 한국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 대한 부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래서 지금 예, 보게 예. 되면은 중국 자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 중국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병서 교수 글을 좀 읽어보셔라.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뭐 자본 유출에 대한 쪽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뭐 부동산, 그다음 해외 기업에 네. 대한 구매 이런 것들이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중국이 시장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쪽은 네네. 이끌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ECB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거고 FOMC 회의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해외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요. 네. 오늘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종목보다는요. 네. 종목 얘기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아침부터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조금 더 얘기하겠고요. 네.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도 개미 투자협회 있는 게 몰라. 네? 그런 게 있어? 개미 투자협회 이런 게 있어? 몰라요. 미국에 있어요. 네. 미국은 개인 투자협회가 있어요. 진짜. American Individual Investor Association 이게 진짜 있어요. 네. 진짜. 거기서 1987년부터 매주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 시장 어떻게 보니? 이렇게 물어봐요. 개인들한테 네. 매니저들 말고. 네, 개인 투자가한테 네. 매주 발표합니다. 매주. 네. 지난주에 얼마나 나왔냐면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17.5%가 납니다. 제가 좀 되게 설명드릴게요. 저건 뭐야? 급등했다 급락했어. 좀 기다려보세요. 네. 17.5%만이 시장이 좋다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7.5라는 게 뭐냐면 과거 1987년부터 해갖고요. 딱 17번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 떨어진 거예요. 최저 수준.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이거 그래프인데요. 결과치 보세요. 결과치 보시면 이게 이제 딱 우리 이성원 대표님이 딱 냉정하게 물어보는 건데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그러면 코릴레이션을 그린 거예요. 상관관계 있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면 위크 오브 서베이니까 그 서베이한 주에 그 전주랑은 맞아 떨어졌어. 전주. 전주라면. 전주는 0.3이야. 플러스 0.3이니까.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역시 석사님은 다르네. 이게 뭐냐면, 자꾸 설문조사 갖고 전문가가 개인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네. 설문조사에서 물어봤을 때 심리는
그 직전주를 반영할 때 플러스 0.3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0.3이라는 얘기 0.3. 0.3은 상당히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잖아. 이리 가면 딱 맞다는 건데요. 그 2위는 있죠. 그 위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똠똠 플러스 0.00, 0.001 마이너스 0.05에서 하등의 상관관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겁내서 된다? 안 된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하고자 하는 거가 제가 방향성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승훈 교수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잘하면 나도 여기서 영업하고 아니면 내가 여기 리테일 본부장 이런 거 하지? 자신 있으면 리서치하지? 마영님이랑 마치 나도 제가 마영님 밑에서 리서치나 하고 앉았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대신 많은 사람들 의견을 전해드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구글 트렌드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트렌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알았어? 예. 저희 방송은 정말 그 글로벌해. 네네. 그래갖고 참, 피디님한테 정말 급 제안할 게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여기 패널이 여기 쓰시는 분들이, 채팅창하는 분이, 뭐, 이학년 교수 좋고, 이성원 교수 대단해,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걸 목소리로 따는 거예요. 네. 목소리 따. 목소리 따갖고, 그거를 딱 편집해갖고, 홍보도 하고, 슬쩍 사장님이랑 본부장한테 보고서로 내는 거지. 네. 진짜로.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 못한 방송을 제가 얼마나 머니터리 방송에도 하고 싶겠고 이승원 교수도 한국 경제 TV에서 보여주고 싶었겠어. 네. 근데 이건 정말 제가 기자라면 단독입니다. 단독. 진짜 단독.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 한번 들어가시면요. 구글 트렌드라는 게 딱 있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걸 오늘 쳐볼 생각을 왜 했겠어요. 다만 제가 기사를 하나 보는데 CNN 기사를 보는데 CNN 오늘 기사다 뉴스를 들었어. CNN 뉴스 봤는데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냐면 솔직히요. 구글 트렌드로 셀스탁이라는 얘기 슬쩍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쳐봤어. 그런데 제가 했더니 사상도 최고 몇 년 만에 사상 최고로 구글에서 셀스탁 여기서 써서 셀스탁 있죠. 셀스탁. 이게 더 크게 들어야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자료야. 네. 구글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가 셀스탁 주식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쓴 거야. 썼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랬더니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최고 지하 직금이요. 가장 많은 거예요. 제가 했다? 전 세계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이거가 오늘 CNN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뤄갖고 제가 이걸 찾아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돼! 근데 필리핀이 의외네. 뭐가? 지역 관심도 3위에 필리핀이 들어있네. 셀스탁이. 어디요? 지금 셀스탁 지역 관심도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왜냐하면 네네.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냐. 네네. 한국 사람이 셀스탁이라고 쓰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그렇죠. 솔직히. 네. 근데 나는 오늘 10번 쳐봤으니까 나 들어갔지만 영국은- 영어로 썼다는 거잖아. 이게 영국이 의외로 낮아요. 셀스탁도 있고요. 네. 셀스탁스도 있어. 복수로 네. 쓰는 다 따로 따는 건데 이건 셀스탁스 해갖고 나온 거야. 셀스탁스. 네. 미국 여기 당연하지. 필리핀, 인도.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뭐. 스탁스 투 셀 이것도 네. 있고 관련 이 교수 재미 들였네? 근데 밑에 바이스탁도 있다라는. 재미 들였네? 바이스탁이 있잖아요. 바이스탁. 재미 들였어? 네네. 바이스탁이 그럼 여기서 있습니다. 바이스탁으로 쳐봐. 네네. 쳐보면 되잖아요. 직접. 바이스탁스로. 리얼타임으로 제가 쳐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바이스탁스에서는 캐나다, 필리핀 처음 쳐보면 되잖아. 바이스탁이 많이 늘었나? 많이 들었네. 바이스탁 어디 갔어 이거? 바이스탁스. 바이스탁 없어요. 바이스탁도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네네. 멀었잖아. 아직 좀 부족하잖아 네네. 이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항상 과거 일을 분석하는 건 과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대단한 방송이다. 음. 대단한 방송. 자, 자화자찬. 어떤 분이 쓰잖아. 슈퍼파워님, 가탕령님까지 나오면 이걸 갖고 목소리 따는 거야. 가탕령님 해갖고 사장님한테 딱 보고서 올려야지. 네. 그잖아. 자기한테 좀 얘기해봐. 목이 쉬었네. 목이 쉬었어. 주가는 개박살인데 죄송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맞떴다고 나 자기가 지금 얘기하시고. 내가 목이 무슨 쉬었다고. 얘기- 다음번 메이저 리포트로 넘어가죠. 네. 네, 그 FMC 회장이 오늘 많이 쓰셨어요. 이양희 앵커님이 좀 시끄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내용은 한 최고. 학령님하고 승원님은 신뢰감이 있죠. 사일런트님 아까 저것도 사신 분이야.
하이어 그 TV 사셨다고 아까 쓰였던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음. 보고 있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좀 그 어떤 걸 할까요? 하나 드론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 CES 뒷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그거 말고요. 선택해 주세요. 선택? 네. 아니면 역 오일 쇼크? 시장 얘기할까요? 제가 예. 또 목이 쉬었지만 또 하는 예. 김에 계속 이양 얘기 계속 쏘겠습니다 오늘요. 쏘십시오. 계속. 이거 레포트인데요.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 대우증권에서 어저께 쓴 레포트인데요. 역 오일 쇼크에 따른 산유국 자금 유출. 이것도 급 실망이에요. 네. 이거 제가 작년 11월에 저희가 각 산유국마다 얼마만큼 돼야지 본전된다 얘기 많이 했죠.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네수엘라는 200달러 가야 되고요. 사우디도 한 100달러 정도 가야 되고요. 다만 노르웨이 정도는 45달러 되는 본전치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노르웨이조차도 뭐 국부펀드 판단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채널 K 방송보다 2달 늦게 KDB 증권이 레포트를 썼어요. 진짜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보시면 안 돼. 이걸 보시는 방법은 그냥 이것도 제가 찍어드릴게요. PDF니까요. PDF를 내가 다운받았는데요. 주식계의 도울이네. 제가요. 주식계의 도울은 1박 2일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은 거 아세요? 1박 2일 만에? 네. 1박 2일 만에도 주나? 너무 똑똑하니까. 원서 제출하고 바로 그냥 아니 끝이야? 너무 똑똑하니까 논문도 가자마자 안 그냥 써? 박사님이에요. 박사 진짜. 진짜로? 네, 명예 박사겠지. 네. 명박이겠지, 명박. 네, 사우디가 주도하는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사우디 국부펀드가 포린 홀딩스 주도하고 있는 것을 판단되면서 여기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2015년 6월 이후에 외국인은 15조 원을 순매도했는 거 쭉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사우디 국부펀드의 해외 증권자산 금호 비중은 계속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근데 말씀드리지만 사우디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즘도 얘기 많이 나오던데 사우디는 우리나라 지금 롯데그룹에서 형제들의 난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라를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힘센 사람이 32살 사이즈인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제일 힘이 셀 거 유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외무장관도 또 날라서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주가 떨어진 가장 큰 요인 중에 올라가다 확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유가 아니에요? 아니요. 유가인데 그런 얘기 왜 나왔냐면 여태까지 국방장관이 맨날 그 국교 단절하라 그랬는데 네. 외무장관도 한마디 했네? 네. 몰라요? 모릅니다. 이란이 네. 이거 깜짝 놀라. 그래갖고 오늘 또 주가 훅 올라간 게 있는데 이란이 핵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이란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겠다. 핵 보유를 가능성을 핵을 구하는 거, 핵 하는 거를 배제할 수 없다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노스라크로만 쫙 또 올라가거든.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또 이해가 가? 이란 그 핵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지금 제재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슨 또 이란이 핵을 구해?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상식적으로 네. 이란이 핵 개발 안 한다고 하고 우리 안 할 거예요 하고서 다 하고서 이제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미국 시장도 보면 웃긴 게 그 시장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전에 있었던 거 잊어먹는 거죠. 닭처럼. 그러니까 지금 핵에 대한 걸 안 하겠다고 해서 경제 제재 해제했는데 이란이 그 20년 만에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또 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저유가가 네. 저유가가 인해서 폐구제가 이제 하는 건데 폐구제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서 겨타 인덱스로 네네. 바꿨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자산 매가 이렇게 계속 나간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산유국의 자금에서는 지속된다는 것이 이게 네. 사우디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우디 얘기할 필요 없지. 네네. 수많은 산유국 얘기하는데요. 이거 산유국 관련해서 말이 나온 김에 네. 그 매년 2번 오페크가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정례회가 있는데요. 작년 11월인가 했을 거예요. 12월 초인가 했는데요. 이번에 6월에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이 비상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월 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약간 사우디 장관이 조만간에 그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오펙에 대한 동맹은 뭐 아직도 유효하다.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저께. 그게 이제 저거죠. 네. 저기 이란이랑 해갖고 가격 전쟁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 IEA에서는 또 뭔 소리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이란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참여를 하더라도 그 생산 배럴이 많지 않은데 네. 6천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
네. 이거 시진핑 형님이 네. 후킹하러 갔잖아요. 형님이 형님이 야 우리가 지어줄게 하고 6천만 배럴로 받아오는 거죠. 네. 이런 거죠. 쏘는 김에 우리가 고속철도 깔아주나? 고속철도까지 서비스. 하여튼 대단하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학년님이 홈쇼핑 가면 무조건 하나 사준다는데 네. 가려면 벌써 갔죠. 10원 전에 갈라 그랬는데 간다 그랬다가 집에서 욕 바가지 먹고 너 했네. 근데 왜냐하면 갈라 그랬던 게 이제 다른 지나간 얘기지만 제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LG증권에 있는 애들이 숱하게 갔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GS의 오너, 홈쇼핑의 오너가 LG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너죠, 오너. 그래갖고 많이 쫓아갔는데 저도 그때 움켜 쫓아서 한번 가려다가 대우라서 안 받아주고 해서 못 갔는데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